이번 화에는 위나라 다음으로 변법을 실시한 초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05년 초나라 25대 군주 초소왕웅임은 진나라 14대 제후진의 공영적의 도움으로 오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며 호부기성으로 도읍을 옮긴 후 오나라와 함께 자신을 공격하였던 채나라까지 멸망시키며 부흥을 시작하나 기원전 489년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초소왕은 초나라가 오나라에 침략당할 당시 도와준 큰형 웅심의 공로를 인정하고 아직도 초나라를 위협하는 오나라가 걱정되어 자신의 아들 웅장이 아닌 큰형 웅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하였지만 웅심이 거절하여 둘째 형 웅결에게 넘겨주려 하였지만 웅결까지 거절하니 마지막으로 셋째 형인 웅기에게 부탁하는데 웅기는 5번이나 거절하지만 악화되는 초소왕의 건강이 걱정되어 받아들이는 척한 후 초소왕이 돌아가자 두 형과 상의한 후 초소왕의 아들 웅장을 왕으로 옹립하니 웅장이 초해왕입니다. 2년 후인 기원전 487년 초해왕은 초나라 24대 군주 초평왕 웅거질의 모함을 받아 오자서와 오나라까지 도망갔었던 태자권의 아들 웅성을 초나라로 모셔와 백공이라 칭하니 이때부터 사람은 웅성을 백공성이라고 부르게 되며 백공성의 아버지인 태자권은 정나라에 도망갔을 때 정나라 18대 제후정정공 희령의 환대를 받았지만 진나라의 귀족 중앙인이란 사람과 반란을 준비하다 발각되어 정정공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정나라의 복수를 다짐하던 백성공은 기원전 483년 정나라를 공격하여 달라고 부탁하니 초해왕이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기원전 481년에 오히려 정나라를 도와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주니 불만을 가지게 된 백성공은 기원전 479년 석기란 귀족과 반란을 일으켜 웅심과 웅결을 죽여버리고 웅기를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지만 웅기가 거절하니 웅기까지 죽여버린 후 초해왕을 궁전에 감금해버립니다. 다행히 굴고라는 대신이 궁전벽에 구멍을 파낸 후 초해왕을 업고 초해왕 어머니가 머무는 궁전에 숨겨주며 백성공은 초해왕의 시신을 찾지도 못한 와중에 자신을 왕으로 칭해버리는데 당시채라는 곳에서 휴양 중이던 신절양이란 대신은 백성공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후 군사를 동원하여 초나라의 도읍인 영도로 진격하며 이때까지 백성공이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라 대신들이 신절양에게 영도성의 성문을 열어주어 대패한 백성공은 자결하고 석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왕위를 찾은 초해왕은 기원전 478년 진나라를 멸망해버리고 기원전 477년 채나라이어 기원전 455년 기나라까지 멸망해버리며 기원전 439년 중국에서 목공의 조상이라 불리는 로반에게 특별한 운제를 만들게 하여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였지만 당시 침략을 반대하는 비공이란 사상을 전파 중이던 묵가의 창시자인 묵자라는 사람이 초나라에 도착하여 자신이 만든 수성 방법으로 로반과 모의 전투를 벌여 모두 이겨버리며 로반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묵자를 이길 방법이 남아있다고 하나 얘기를 하지 않으니 묵자도 로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알고 있다고 하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초해왕이 방법을 묻자 묵자는 로반이 초나라에서 자신을 죽일 생각이나 자신은 이미 송나라에 있는 300명의 제자들에게 수성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자 승산이 없다 판단한 초해왕이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게 되니 이 사건은 묵자의 탁월한 방어 전술과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묵수성규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초해왕은 초나라 역사에서 칭송받는 군주로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한 번은 식사 도중 식재료 사이에 있는 거머리를 발견하고도 먹어버렸으니 얼마 후 심한 복통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다급해진 대신들이 발병의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자 초해왕은 할 수 없이 자신이 음식에서 거머리를 발견하였지만 요리사를 책망하고 벌을 내리지 않으면 왕의 위험을 잃을까 걱정되고 요리사를 책망하고 처벌까지 내리면 자신의 마음이 안타까워 주위 사람들이 거머리를 발견하기 전에 먹어치웠다고 얘기하니 대신들은 모두 감동하여 하늘은 덕행이 높은 사람을 도와줄 것이니 병이 금방 나을 것이라며 위로하고 인덕에 감탄하였다고 하며 그날 밤 거머리가 나와 복통이 사라지고 몇 년간 불편하였던 복부병까지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432년 초해왕이 돌아가자 그의 아들 웅중이 왕위를 계승하여 초간왕이라 불리며 기원전 431년 거나라를 멸망해버리고 동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지만 이때부터 진나라와 전면전이 시작되나 3전 3패당하니 초나라의 귀족들과 백성들의 불만으로 사회의 혼란이 시작되고 기원전 408년 초간왕이 돌아간 후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 초성왕 웅당은 재위 6년 후인 기원전 402년 도적대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초성왕이 돌아가자 웅이와 왕저정 사이에 왕위계 승쟁 탈전이 발생하는데 그 어떤 역사서나 자료에서도 왕자정의 아버지가 누군지 찾아볼 수 없으니
왕자정으로 불리우며 웅이가 승리하여 초도왕으로 불리우나 왕자정이 정나라로 도망가버려 이때부터 초나라와 정나라의 전쟁이 시작되고 진나라까지 왕자정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니 왕위를 계승한 지 얼마 안 되던 초도왕은 왕자정을 초나라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정나라에서 빼앗았던 유관이란 곳까지 돌려주나 정나라는 약속을 어기고 왕자정을 진나라에 보내버리니 대노한 초도왕은 다시 유관을 빼앗아온 후 정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대패한 정나라는 할 수 없이 초나라와 강화를 맺게 됩니다. 당시 진나라는 조위, 한가문이 장악해버린지라 한나라와 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초도왕도 제나라와 로나라를 연합하여 무양이란 곳에서 격전을 벌여보지만 대패하여 수많은 장수와 군사를 잃고 초나라가 후퇴하나 기원전 394년 정나라의 부서지방이 한나라에 복속해버리자 초나라는 다시 로나라와 연합하여 한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나 이번엔 조나라까지 합세하여 삼진연합군이 대량과 유관을 공격하기 시작하니 초나라는 대패당하여 대량을 내어주고 유관만 간신히 지켜냅니다. 삼진과의 싸움에서 연이은 패배를 당한 초도왕은 진나라 15대제 후진 해공영인에게 수많은 보물을 내어주며 도움을 청하여 진나라와 삼진연합군이 싸우는 사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중 기원전 387년 위무 후위기에 의심을 받아 위기감을 느낀 오기가 초나라로 도망오게 되는데 초도왕은 크게 기뻐하며 오기를 완군의 군수로 임명하여 한나라와 위나라를 방어하게 하고 1년 후 초나라 최고 관직인 영윤으로 책봉하니 오기도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개혁 방안을 초도왕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오기의 변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혁 방안은 주요하게 3대를 세습한 귀족들과 왕실과 혈연 임원 왕족들의 시급을 멈춘 후 이들을 변방지역에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고 불필요한 대신들을 파면시키거나 시급을 삭감하여 절약된 재원을 이용하여 군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엄격한 법률을 정하여 대신들의 청탁을 금지시키고 충신을 모함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방지하며 백성들에게도 법률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과 성벽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여 도읍을 옮긴다는 것인데 오기의 변법은 초도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어 초나라는 다시 부흥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내부의 개혁이 안정되자 오기는 호남 강서, 광서 일대의 소수민족들을 정복한 후 위나라가 장악하고 있던 진체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기원전 386년 위무후가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조조를 받아주고 조나라의 도읍인 한단까지 공격하면서 위나라와 조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자 오기는 조나라와 연합하여 우주에서 대승을 거둔 후 량문을 통과하여 림중에 주둔하고 조나라도 극포와 황성을 함락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기원전 381년 오기가 위나라와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이어갈 때 초도왕이 갑자기 돌아가 버려 오기도 전쟁을 멈추고 초도왕의 제사에 참석하나 오랫동안 오기의 변법 때문에 수많은 손해를 보았던 초나라의 귀족과 대신들은 오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당시 초나라엔 왕의 시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삼족을 몰살한다는 법이 존재하였으니 오기가 초도왕의 시신 위에 엎드려보지만 이미 분노의 눈이 먼 귀족과 대신들이 오기를 향하여 활을 쏘아 오기가 죽임을 당하고 초도왕의 시신에도 수많은 화살이 박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니 왕위를 계승한 초도왕의 아들 초수광 웅장은 초도왕의 시신을 훼손하였단 죄를 물어 70여 명이나 되는 귀족과 대신들의 삼족을 몰살해버립니다. 오기가 대신들에게 공격당하자 초도왕의 시신 위에 엎드린 사건에 대하여 이전부터 명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강하였던 오기가 끝까지 살아남아 시간을 벌어보려고 초도왕의 시신 위에 엎드렸다는 해석과 초도왕이란 지지자와 보호자가 없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귀족들의 분노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오기가 생명의 마지막까지 초나라의 법령을 이용하여 변법을 반대하는 귀족들과 대신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주장해오던 개혁을 완성하여 초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자신의 복수도 완성한 완벽한 계략이었다는 설이 존재하나 초수광은 오기에게 활을 쏘았던 귀족들을 모두 처형해버렸지만 귀족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오기의 변법도 폐지해버려 초나라의 개혁은 멈춰버리게 됩니다. 전국시대 초반 최고의 군대인 위무졸이란 군사개혁과 평생 동안 76번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64번이란 승리를 거두었으니 오기와 그의 제자들이 저술하였다고 기록되는 오자병서는 손무가 저술한 손자병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며 군사가의 신분으로 위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정치가의 신분으로 초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군주들과 귀족들의 배척으로 아쉽게 돌아간 천재적인 군사가로 탁월한 정치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지만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위하여 어머니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이 부인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각박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도덕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도 많은 논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75년 위나라는 초나라의 유관을 함락시켜 나중에 도읍을 대량으로 옮기고 한나라는 정나라를 멸망시킨 후 도읍을 정으로 옮겨버리며 기원전 370년 초수광이 돌아가나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 초선왕 웅량부가 왕위를 계승하며 초나라에도 나중에 구런 같은 유명한 대신이 생겨나지만 지리적 열세와 개혁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부패, 진나라와의 동맹 파열로 인하여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다음 화에는 위나라와 초나라에 이어 세 번째로 개혁을 통하여 강자로 떠오른 제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자 배려입니다.